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10월 12일 토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주요 금융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와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보잉은 최근 노조 파업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따라 직원을 감원하고 항공기 출시를 추가로 지연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JP모건과 웰스파고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10% 이하로 줄였습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흰파부지는 미국 FDA로부터 혈우병 A와 B 치료제로 승인받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새로운 재정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주요 금융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와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0.61%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다우 지수는 0.97%, 나스닥 지수는 0.33% 상승했습니다. JP모건은 예상보다 높은 이익을 발표하며 4.4% 상승했고 웰스파고 역시 기대를 상회하는 이익을 발표하며 5.6% 급등했습니다. 이들 실적 발표는 은행 섹터가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성과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9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해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11월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을 88%로 보고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슬라는 기대를 모았던 로보택시 공개가 구체적인 생산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탓에 주가가 8.8%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도 S&P 500과 다우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며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보잉은 최근 노조 파업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 직원의 10%, 약 17,000명을 감원하고 777X 항공기 출시를 추가로 지연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777X는 이미 수년간 일정이 미뤄졌고 상업용 767 화물기의 생산도 2027년까지 중단될 예정입니다. 보잉은 3분기 주당 9.97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업 항공기 부문과 방위 사업 부문 모두에서 손실을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파업으로 매달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신용 등급 하락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잉과 노조 간의 협상은 결렬되었고 회사는 이번 주 초에 제안했던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상보다 높은 순이자 수익과 투자은행 부문의 성장을 통해 기대 이상의 매출과 이익을 기록하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433억 2천만 달러로 예상치인 416억 3천만 달러를 상회했으며 순이자 수익은 3% 증가해 235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은행 수수료는 31% 증가하며 2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주식 거래 수익도 27%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초과했습니다.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경제 및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은행이 건실한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JP모건은 24년 전체 순이자 수익 가이던스를 925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JP모건은 미래의 잠재적인 대출 손실에 대비해 31억 달러의 충당금을 설정했으며 특히 소비자 신용카드 대출에서 12%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웰스파고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순이익을 기록하며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대손 충당금으로 적립했으며 향후 순이자 수익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웰스파고 C4는 24년 순이자 수익이 9%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금리 인하로 인해 예금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며 순이자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주당 순이익은 1.52달러로 예상치인 1.28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순이자 수익은 11% 감소해 11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예상치인 118억 7천만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연준의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10% 이하로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매매 내역을 이틀 내에 공개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버크셔는 24년 10월에 3일 동안 950만 주를 매도해 약 3억 8,200만 달러를 얻었으며 7월부터 시작된 매도 과정에서 총 105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버크셔는 2011년 처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5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여전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대 주주로 남아 있습니다. 버핏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을 줄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은 없었으나 버크셔는 애플 등 다른 주식도 매도한 바 있으며 자본 이득에 대한 연방 세금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곧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며 투자자들은 예금 비용 증가와 대출 수요 감소가 실적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힘파부지는 미국 FDA로부터 혈우병 A와 B 치료제로 승인받았습니다. 이 약물은 주 1회 자가 주사 펜으로 투여되며 기존의 정맥 주사나 주기적인 주사의 불편함과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약물은 혈액 응고 단백질을 더 오랜 기간 동안 생성하도록 도와 출혈을 줄이며 12세 이상의 항체를 형성하지 않은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상업적 잠재력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지만 혈우병 B 환자들에게는 중요한 치료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 정부가 이번 주말 최대 2조 위안의 새로운 재정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이 토요일에 예정된 중국 재무부 장관의 발표에서 이와 같은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재정 패키지가 정부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양책은 주로 가계 소비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으며 저소득층 및 노인을 위한 보조금, 소비 바우처, 가족 지원 정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부채 구제와 같은 구조적인 지원 방안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금리를 인하하고 부동산 및 주식 시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지만 투자자들은 보다 직접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